북한의 그 연극이라던가 아니면 음악을 들을 때 되게 어릴 때부터 낯설다고 들었어요.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낯선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에선 뭐 발성을 하거나 노래를 할 때 되게 한국과 뭔가 다른 느낌이더라고요. 알아보니까 그거를 무슨 주체창법, 뭐 꾀꼬리 창법 이런 식으로 네, 저도 자세히 모르겠는데 뭐 그런 식으로 부른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 특징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되게 어릴 때부터 궁금했습니다. 이 답변은 제 생각에 하승희 박사님하고 김보민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예, 하 박사님. 네. 우선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우선은 미적 감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그런 미적 감각 자체가 지도자에 의해서 정해지는 부분이 많고, 그래서 기본적으로 섹소리라고 하는 판소리의 이런 거친 창법을 금지를 김정일 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판소리가 이제 금지가 됐었고. 우리 판소리에서 그게 굉장히 되게 매력 있는 소리인데 그걸 내지 말라고 했다고요? 네, 이제 뭐 거친 소리로 이제 인식을 해서 그런 이제 맑고 고운 소리를 내야 한다. 맑고 고운 소리. 네, 그래서 그런 맑고 고운 소리를 이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발전한 것 같은데, 그런 이제 창법을 민성이라고 이게 뭐 황해도 쪽에 이제 이런 그 지역이 이제 서도 소리를 기본으로 하는 그런 뭔가 우리가 북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흔히 이렇게 들으면 북한 음악이다라고, 북한의 소리다라고 생각하는 그 노래라고 생각하는 그런 발성법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런 이제 발성으로 이제 기본으로 해서 나왔지만 그런 발성 자체도 최근에 많이 조금 변화된 거를 이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, 2018년도에 그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북한 예술단들이 방랑 공연을 했는데, 그때 가수 중에 그 김옥주라는 가수분이 계셨어요. 네, 그분이 이제 저희에게랑 뭐 여러 다른 가수들과 함께 뭐 송영 가수분이라던가 그 많은 배우분들께서 그렇게 노래를, 한국의 남한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. 대중음악을. 그때 불러주셨을 때 창법 발성 자체가 아무래도 지금 뭐 남한에서의 공연이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을 배려한 것도 있겠지만 남한의 창법? 뭔가 남한 발라드다라고, 남한이랄까요? 그러니까 이런 우리 흔히 듣는 대중음악의 노래다라고 이제 생각될 정도로의 이런 창법이, 북한의 이런 창법이 많이 이렇게 그 얕아진 그런 부분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거 외에도 뭔가 좀 뭐 소울, 그런 이렇게 소울을 표현하는 이런 창법이라던가, 뭐 또 뭐라 해야 될까요? 약간 랩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뭐 이렇게 노래 중간에 북한의 랩과 같은 형식의 이렇게 구호를 이렇게 외치는, 랩을 구호를, 그렇게 외치는, 제가 뭐 랩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런 새로운 이런 기법이라 해야 될까요? 이런 것도 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 김보민님께 제가 한번 여쭐게요. 이렇게 공연하시면서 제약상 어떤 언어는 쓰면 안 되고 어떤 소리를 내면 안 돼, 그런 게 있어요? 네네. 저는 남한에 와서 그 예술대학을 들어가서 제일 애를 많이 먹은 게, 그 저희는 실기 수업을 이제 라이센스 뮤지컬 넘버를 실기 시험도 많이 보고 하는데 그걸 다 그 아까 말씀하신 창법으로 불러가지고 혼선을 많이 빚었어요. 그게 너무 트레이닝이 되어 있어서. 네. 근데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실례가 아니라면 어떤 느낌인지 좀 쫙 한번 저희가 그러니까 2009년 전으로 돌아가셔서 한 일부만 조금 해주실 수 있어요? 어떤 대사든 어떤 차이를 조금 저희가 좀 들어보면은 그 어려운 부탁인데 가능할까요? 예. 자, 박수로. 왜냐면 실제로 들어보고 싶어서 어떤. 또 이렇게 여기 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바뀌었는데. 그렇죠. 예, 옛날 생각 한번 하시면. 그 북한 창법은 우선 이 구강 구조 사용을 다르게 해요. 그 소리 쓰는 사용 방법이 있는데 앞으로 밀거든요. 그래서 나올지 모르겠어. 한번 해볼게요. 죄송합니다. 갑자기 제가.
고드름 처마에 흰까지 울어 울어 이런 느낌을 좀 미는데 잘 안 되네요. 앞으로 민다는 느낌 그런 느낌. 여기를 많이 사용하고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노래들이 대부분 다 파사지오라 그래서 솔부터 미 라인까지의 음계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이쪽으로 밀어서는 지금 그 부분을 이제 우리 남아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? 그 부분을 그냥 죄송합니다만. 네. 이렇게 앞뒤가 전혀 비슷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나네요. 조금만. 네. 나만 창법을 하면 네. 고드름 처마에 흰까지 울어 울어 조금 느낌 알겠어요. 어떤 얘기인지. 감사합니다. 비교가 정말 되면서 그렇구나. 그런 제약이 또 있구나. 이론적인 부분으로 말씀하시는 대로 네네네네네. 좋습니다.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? 저 지금 이렇게 얘기 듣고 그러면은 북한에서도 뮤지컬 같은 게 있는 건가요? 아니면, 뮤지컬? 네. 가극과의 뭐 차이점이라던가. 가극 뮤지컬. 저는 이제 모교의 공연이 제가 거기서 중고등학교를 나와서 대학교까지 다니다 와가지고 모교의 공연이 보고 싶으면 유튜브를 많이 보거든요. 근데 이제 그 트렌드나 이런 게 주로 설맞이 공연 때 다 쫙 오픈이 돼요. 이제 1년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. 근데 예전에 제가 있을 때 2009년까지는 주로 가극 위주로 공연 관람을 많이 했고 대극장에서 가극을 많이 봤었는데 가극이랑 경희극만 많이 봤었거든요. 근데 요즘에 그 자료들을 보니까 음악 무용 이야기라 그래가지고 약간 뮤지컬을 모방한 창법도 좀 다르고 장면 전환도 빠르고 악기도 약간 락 사운드가 들어간 전자 사운드가 많이 들어간 그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더라고요. 혹시 하승희 박사님 또 첨언하실 게 있으면 조금 전에 이 질문에 대해서 가극 그 다음에 우리 뮤지컬 뭐 이런 얘기들. 가극 뮤지컬. 가극과 뮤지컬이요. 저는 일단 말씀 듣다가 생각난 건데 아무래도 지금 변화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런 변화 자체가 극장을 말씀해 주셨잖아요. 그래서 가극의 대극장에서 그 안에서도 이제 장면 전환이나 이런 다양한 이제 구조물로 이제 무대 변화를 준다거나 전환 효과를 주는 것들도 많았는데 최근에 무대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청년 야외 극장이라고 해서요. 야외 극장들이 많이 이제 지금 많이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입니다. 그래서 그 실내 대극장에서 야외 콘서트 형식으로 계속 바뀌고 있는 추세예요. 그래서 저는 이런 뭔가 공연 문화의 변화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. 근데 하지만 삼지연 관현악단 저희 그때 아까 언급했던 동계올림픽 때 강남 공연 왔던 그 예술단이 이제 삼지연 관현악단으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가장 북한의 메인 악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삼지연 관현악단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삼지연 관현악단 극장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. 그 극장 같은 경우는 생울림 극장이라고 해서 마이크를 쓰지 않는 극장이라고 해요. 근데 그런 극장은 또 오히려 야외 극장이 아닌 안에 있는 그 소극장은 아니지만 극장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런 극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고급 클래식 음악은 좀 더 이렇게 수준 높은 그런 극장에서 듣고 약간 이렇게 문화에 대한 측면을 조금 더 세분화하고 좀 더 나눠지는 그런 뚜렷하게 그렇게 구분하고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닌가. 알겠습니다.